가장 나다운 좋은 엄마는 무엇인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 럭키 비킨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돈을 아꼈잖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를 제가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맘때쯤 서점에 가면 꼭 보이는 책, 뭔가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트렌드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다 읽을 수 없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어떤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를 제가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입니다. 아보하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행복에 대한 어떤 담론,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확행입니다.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래서 굉장히 작은 거지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확실한 행복거리에 이제 어떤 돈과 자원을 쏟는다. 이제 이런 키워드가 유행했었는데 실은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계속되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한 번에 큰 금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SNS에 이것들을 찍고 담아내는 과정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행복의 키워드는 아보하인데요. 이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아주 특별한 이벤트, 아주 스페셜한 것이 없어도 그냥 오늘 하루 그저 그런 하루였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삶에서 특별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자라는 어떤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봤던 건데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구성환 씨가 나오는 구씨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조금 나 혼자 산다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막 플렉스하면서 돈을 막 많이 쓰고 굉장히 막 특별한 하루 뭐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이 구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너무 소소하다 못해 심심한 하루 보내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냉장고 속에 있는 남은 재료 다 꺼내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옥상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SNS가 있기는 하지만 뭐 거기에 막 특별한 컨텐츠를 막 올리기보다는 그냥 그 집 강아지 이름이 꽃분인데 꽃분이하고 함께하는 그냥 평범한 하루에 대해서 남겨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마케팅적으로 소모된 어떤 행복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지쳐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있고 또 바뀔 것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들을 구매해서 뭐 명품 가방, 지갑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추세였다면 요즘에 어떤 그 소비와 SNS의 추세는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취미 아니면 나만 알 수 있는 정말 일상생활의 물건, 그래서 뭐 치약이라든가
뜨개질 같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보하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스스로 내가 지각하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원형적 사고 혹은 손흥민, 홍민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키워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유명한 빵집에서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빵이 딱 끊겼어요. 그러면은 나 저거 찍어서 올리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앞에서 끊어졌네? 그러면 내가 갓 나온 빵을 내가 제일 먼저 받겠구나.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구조를 사람들이 더욱더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보하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키워드는 아닐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트렌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SNS를 하지만 가끔 SNS를 보면서 너무 피곤해질 때가 많아요. 이제 아이하고 이제 특별하게 보내는 어떤 하루, 아이하고 어디를 갔는지,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이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남겨놓고 있는 그런 피드들을 보다 보면 나는 사실 오늘 쉬는 날인데 아이하고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뵙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부쩍 더 많이 호소하게 되고,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남들의 삶의 부분에서 잘 정돈된 SNS의 한 부분만 보고 내가 그것을 나의 일반적인 일상과 비교하면서 오는 어떤 감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실 육아를 보면 조금 더 부모가 많이 배우고 많이 정보를 알고 있고 적절한 것에서 더 넘어서서 좀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완벽한 육아를 추구하는 어떤 트렌드가 좀 있어 왔다면, 이제 조금 우리도 이 아보하라는 이 트렌드에 따라서 특별한 일상보다는 이 아이와 보내는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순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좀 느껴보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육아, 그리고 특별한 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육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원형적 사고나 홍민적 사고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사고가 이런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은 내가 뭘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지나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놓쳤네, 저것도 놓쳤네, 이럴 때가 진짜 많은데, 이걸 원형적 사고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완전 럭키 비킨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돈을 아꼈잖아. 뭐 이것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억지로 시키기보단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냈으니까 너무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키워드는 원 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기 개발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쩍 많이 잡히고 있는 키워드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커리어, 자기 개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약간 자기계발 이러면 뭔가 성장과 성공의 어떤 공식 이런 게 있었죠.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뭐 3가지 방법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롤모델로서 누구 이렇게 육아하자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커리어를 만들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추세가 어떻게 하면 좀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되게 많이 초점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아마 이러한 트렌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높은 자기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떤 성장의 모먼텀을 만들기보다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성공, 작은 성장에 집중해서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트렌드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의 목표는 이 습관들이 다 모여서 큰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작은 목표였다면 지금의 작은 목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번 더 햇빛을 쐬기로 결정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무엇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나가서 햇빛을 쐬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습관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삶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하나를 바꿔서 나는 매일 햇빛도 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습관이 내 삶에 길들여지는 것, 이런 것에 이제 목표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개념인 것이지요. 특히 이 원포인트업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설정하는 어떤 행동 목표가 얼마나 도달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가, 이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룰 수도 없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그걸 이루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에다가 초점을 두고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내가 남한테 뭔가 자랑하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왔음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나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러한 기록과 공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트렌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원포인트업이라는 자기계발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작은 목표를 이제 내 행동으로서 활성화하는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서 나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능한 무언가 한 가지를 진짜로 실천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이러한 트렌드가 전반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원포인트업 자기계발 트렌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라는 것 자체도 일이잖아요. 우리가 육아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되는 세상인데 그 어떤 영역들보다 육아는 굉장히 성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답이 되게 정해져 있는 커리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육아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SNS에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롤모델처럼 삼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되게 굉장해 보이는 엄마 아빠가 많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장점도 있겠지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러한 높은 목표와 대단한 정보들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좀 지쳐 있고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자책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아도 좀 이 원포인트업 같은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나다운 좋은 엄마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점 안에서 좋은 엄마 아빠로서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육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들을 세우면서 지속적인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더 많이 죄책감을 느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좀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만 더 나한테 줄 수 있는 챌린지를 찾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완벽주의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육아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살았던 삶에서도 되게 완벽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되게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되게 단점만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완벽주의나 성취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육아도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 사실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지 않은,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지치고 너무 아이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가 완벽하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완벽을 추구하면서 내가 갑자기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때 이것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모델링을 적절하게 찾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정도를 나의 행동 목표로 삼아 보는 거죠. 내가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지만 내가 한 가지 영역에서는 좀 아이한테 허용을 해보겠다. 내가 조금 더 완벽을 버리고 유연해 보겠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연해 보겠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상황에만 대입을 하고 내가 적용해 보는 거. 이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커리어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울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뭐 산후 우울부터 시작해서 육아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우울감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는 우울증을 다 극복할 거야. 난 우울하지 않은 부모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실행해 보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어보겠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좀 감사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보겠다 라든가 내가 실제로 우울하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가지 정도 잡아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기록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계획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원포인트 업이나 아보아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육아에 조금 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육아는 제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삶에서 가장 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금방금방 성취가 되지 않는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하루하루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내가 해낸 것들을 기록해내고,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뾰족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부모님들 가능하시다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을 육아 안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육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나의 어떤 성취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을 앞두고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나오는 아보하와 원포인트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육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트렌드 하면 뭔가 육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마음들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아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아보하나 원포인트업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의 육아의 목표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있기보다는 조금 더 소소하지만 편안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들 안에서 성장을 찾아 나가는 계기로서 삼아보는 것, 그런 것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